입어보고 확인했으면 미디 부분은 가름솔로 다려주세요. 지퍼가 달리는 부분은 여자 바지라서 이쪽 편 오른쪽이 올라가게 했고요. 완성선대로 접어서 한번 다려주세요. 이쪽 안쪽은 완성선대로 다리는 게 아니라 완성선에서 한 3mm 정도 나가서 다려주세요. 지퍼를 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 여기가 똑같이 3mm가 나가게 다려주세요. 이렇게 딱 맞게 다리지 마시고요. 위쪽이 3mm 정도 나가서 다렸으니까 아래쪽도 이렇게 3mm 정도 나가게 다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앞 미디를 겹쳤을 때 3mm 정도가 서로 겹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지퍼 받고 나서 그 박은 선이 겉에서 잘 안 보입니다. 지퍼 담 부분인데 원래는 안에 심지를 붙여야 되지만 심지는 안 붙인다고 했고요. 안이 나오게 해서 반으로 접어주고 봉제를 해주는데 여기 시접 5mm 정도 두고 여기를 곡선으로 박아주세요. 어디랑 모양이 비슷하게 하냐면 앞에 여기 부분이랑 나중에 겹쳐질 부분이라서 비슷한 모양이 되도록 여기를 박아주세요. 곡선을 박을 때 골선인 부분이 이렇게 모양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시접은 최대한 작게 뭐 2,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고요. 뒤집어서 안을 보면 시접이 이렇게 오골오골하게 뭉치게 되잖아요. 이 정도 시접 짧게 잘랐으면 보통 원단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는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한 곡선일 때는 톱니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시접 자체가 짧기 때문에 봉제선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톱니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뒤집어서 다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트여있는 부분은 오버록 쳐주시면 돼요. 오버록 쳐서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지퍼는 이쪽 편으로 갖다 대줍니다. 여자 바지냐 남자 바지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자 바지는 이쪽 방향, 남자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퍼가 더 길잖아요. 아래쪽에 스탑 장치를 살릴 거라서 스탑 장치가 이렇게 되도록, 여기가 쇳덩어리라서 재봉틀 바늘이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피할 수 있게 스탑 장치 쏙 빼고 이렇게 맞춰서 여기 끝을 박아주세요. 고정을 했고요. 바지 미디는 잘 터지는 부분, 여기 위쪽은 잘 안 터지지만 뒤 미디의 중간에서부터 여기는 엉덩이 잘 앉는 곳이니까 여기서부터 잘 터지죠. 여기서부터 앞 미디 여기까지 안쪽에서 시접 밀어 넣어서 한 줄 더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 박아서 미디를 더 튼튼하게 해주세요. 지퍼 덧단은 이쪽 편에 달리게 될 거고요. 여기 위에 선 맞추고요. 지퍼 코일 옆에 이 3mm 나가서 달린 선이 오도록 딱 놔주세요. 실제 봉제는 여기 완성선에 맞춰서 박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3mm 나가서 다리고 완성선에 박아야 슬라이드가 지퍼 코일에 비해서 넓잖아요. 너무 이쪽으로 바싹 박아주면 지퍼 내릴 때 낍니다. 3mm 나가서 다려 여기가 지퍼가 내려갈 때는 이렇게 젖혀지면서 여유 공간이 생겨야 돼서 그렇습니다. 꼭 완성선보다 3mm 정도 나가서 다리고 박을 때는 완성선에 박아주고요. 아래쪽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3mm가 나가게, 여기 부분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나가서 박아줬고요. 요 끝이 3mm 정도 평행하게 나가서 박아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박혀있는 선이 살짝 가려지게 반대편을 올려주세요. 지퍼 박힌 선이 이렇게 보이면 보기 싫잖아요. 여기가 살짝 가려지게 올려주고요. 여기서 저희 많이 보는 스티치 이렇게 놔줄 거예요. 반대편 지퍼가 같이 박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줄 건데 반드시 요 반대편 지퍼가 같이 박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로 그대로 박아버리면 지퍼를 내리더라도 덧단에 막혀서 완전 열리지가 않거든요. 꼭 주의하실 건 요 뒤에 지퍼 덧단을 이렇게 젖혀두세요. 그러고 이렇게 놓고 지퍼하고 오른쪽이 같이 박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여기가 좀 쓸데없이 많아 보이죠. 원래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하거든요. 한 요 정도 되게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원단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요 폭이 좁으면 여기 앞부분은 지금 지퍼 덧단 2겹에 여기 겉감 2겹에 지퍼까지 해서 총 5겹 정도가 같이 막히는 곳이거든요. 되게 볼록해집니다. 두둑해지는데요. 여기를 좁게 하면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를 좀 넓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볼록한 게 좀 덜해 보이게 했어요. 지금 지퍼가 조금 좁기 때문에 2cm 정도 폭으로 선 그려주고 여기는 지금 이 박혀있는 선 끝나는 점이랑 같아지게 이렇게 봉제를 해줍니다. 그 전에 뒤에 지퍼 덧단은 딱 젖혀주세요. 같이 박혀 들어가면 안 돼서 덧단은 젖혀서 아예 넘어오지 못하게 핀으로 고정을 해주고 앞 중심은 어스시침을 해주는 게 봉제할 때 편합니다.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게 박힌 선이 살짝만 가려지도록 어스시침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스시침 했으면 이제 지퍼랑 이쪽 오른쪽 편 요 라인 따라서 같이 박아주세요. 지퍼 달아줬고요. 어스시침한 거 풀어줬고 뒤에 젖혀뒀던 지퍼 덧단도 풀었습니다. 지퍼를 내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퍼를 달고 나서 안쪽에서 보면 지퍼 덧단이 이렇게 벌렁벌렁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박아서 고정을 해줍니다. 여기 곡선으로 도는 부분에 0.5cm 정도, 요만큼 정도만 지퍼 덧단하고 같이 박아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청바지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데요. 요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바텍이라고 하고요. 터지기 쉬운 곳 튼튼하게 마무리해주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라든가 주머니 부분, 요런 부분에 벨트 고리 부분에 바텍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박아주면 안쪽에서 보면 지퍼 덧단이랑 같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퍼를 내리더라도 지퍼 덧단이 넘어가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내려도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여기 곡선 부분에 0.5cm 정도 지퍼 덧단과 같이 박아줄 거예요. 안쪽에서 보면 여기가 박혔어. 그러면 지퍼를 내리더라도 젖혀지지 않고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박아주셔야 돼요. 벨트 봉제를 할 거예요. 벨트는 원래 접착 심지 붙여야 되지만 허리 편하게 하려고 같이 늘어나야 돼서 심지 안 붙이고요. 겉하고 겉길이 마주되고 여기 윗부분만 쭉 박아주세요. 잘 하자면 겉벨트는 완성선보다 원단이 두꺼우니까 한 3mm 정도 더 나가서 박아주고요. 안벨트는 완성선에 맞춰서 박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봉제를 할 때 시접길이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나게, 이쪽이 겉벨트라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3mm 차이가 나면 이 끝부분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윗부분만 먼저 박아줍니다. 시접 정리해주고요. 시접은 모두 안벨트 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상침해주세요. 시접이 고정이 될 수 있게. 그래야 나중에 다렸을 때 안벨트가 겉으로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상침해줬으면 접어서 다려주는데 상침이 돼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봤을 때 겉벨트가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상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겉에서는 안벨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다림질 했으면 겉벨트에 중심과 바지 뒤중심을 맞춰서 핀 꽂아주세요. 벨트 뒤중심 양 옆선 맞추고요. 앞 중심선은 올라오는 쪽은 요 끝이 앞 중심선하고 딱 맞게 놔주시면 돼요. 제가 여유분을 5cm씩 좀 넉넉하게 만들었던 게 이 지퍼 덧단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쪽 편은 여기가 앞 중심선입니다. 요 선에 벨트에 앞 중심선이 오도록 맞춰주세요. 그래서 여기 완성선 따라서 봉제하면 돼요.
벨트 달아줬으면 지퍼를 올려서 요 선이 맞는지 확인 꼭 해주시고요. 여기는 지퍼 부분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다려져 있으니까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서 요 덧단 선에 맞춰서 직선으로 박아줄 거예요. 이쪽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 선에 맞춰서 딱 끝을 낼 건지 아니면 요 부분을 이렇게 좀 길게 뺄 건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올 거라서 길게 빼지 않고 요 라인에 딱 맞춰서 봉제를 해 줄 거예요. 이쪽도 뒤집어 주고 요 선에 맞춰서 봉제를 합니다. 다른 부분 벨트도 꺾어 주시고요. 요 선이랑 딱 맞을 수 있게 여기가 직선으로 되도록 이쪽 편도 이렇게 직선이 되도록 해서 박아주세요. 시접은 0.5cm 남기고 잘라주고 코너는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뒤집어서 여기가 직선이 잘 맞는지 이쪽 편도 이렇게 직선이 맞는지 확인해 주고요.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세요. 봉제선이 살짝 가려질 만큼 접어서 다려줍니다. 겉에서 솔기선 따라서 핀 꽂아주면 박은 선을 살짝 가려서 다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2mm 정도씩 물려가게 되고요. 벨트를 한번 다려준 다음에 겉에서 봉제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한쪽 방향에서만 박으면 틀어지기 때문에 나눠서 박아주세요. 반대편에서 또 박아주세요. 안쪽에서 보면 2-3mm 물려 들어가게 벨트가 봉제가 됐습니다. 벨트 부분 한번 싹 다려주시고요. 바지 밑단은 세발뜨기 해주시면 돼요. 접어 박아도 되고 저는 정장 바지 같은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세발뜨기를 해줍니다. 훅하고 아이 달아주는데요. 요거는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일반적으로 손바느질하는 훅 아이가 아니라 저희 보통 등산복 바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와샤라고 해서 원단 두께가 얇거나 할 때 두께 맞춰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와샤는 하나씩 껴주세요. 이게 훅이랑 같이 달리게 되는 이렇게가 윗부분이에요. 위에 훅이 들어가고 아래에 아이가 들어가고요. 아래는 요렇게가 한 쌍이 됩니다. 이거랑 여기는 뒤를 보면 약간 가시같이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게 옷에 닿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옷에 살짝 박히듯이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렇게가 한 쌍, 이렇게가 한 쌍이 될 거예요. 지름이 2cm입니다. 벨트 폭이 지금 4cm라서 4cm의 중간 지점 그리고 여기 앞선에서부터 2cm 들어가서 점을 찍어 주시고요. 지퍼를 올린 다음에 겉감과 안감을 동시에 같이 뚫어 주세요. 이렇게 같이 뚫어줘야 위치를 표시하기가 쉽거든요. 겉감에는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이 뚫려야 돼서 구멍을 좀 크게 뚫어주시고요. 와샤 끼워주고 넣어주세요. 그러고 여기 훅을 먼저 해주는데 가시가 있는 쪽이 여기에 닿도록 훅을 걸어줄 거 생각하면 방향이 이렇게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게 기구가 있으시면 고무망치 가지고 두드리셔도 되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박혔습니다. 가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안쪽에서 구멍을 뚫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안쪽에서 끼워 주시고요. 끼웠으면 역시나 여기도 가시가 있는 쪽이 닿도록 하고 방향이 이렇게 돼야 훅을 걸 수가 있겠죠. 그러면 훅하고 아이가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되죠. 기모 바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벗겨는 패턴이 아니라 바지 패턴을 그려서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고무줄 바지 말고 허리에 벨트 달고 지퍼도 제대로 달아줬습니다. 앞에는 사이드 포켓이 있고요. 뒤에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웰트 포켓 양쪽에 만들어줬습니다. 바지의 뒷주머니에는 배치 포켓이 됐든 웰트가 됐든 또는 플랩이 됐든 주머니가 들어가야 힙이 작아 보입니다. 밑단은 접어박지 않고 세발뜨기를 해서 정장 바지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이제까지 만든 바지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었는데 고무줄 바지만 만들지 마시고요. 외출복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게 완성도 있는 바지 만들어 보세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